안녕하세요. 1등 엄마와 꼴찌 엄마 작가 서영진입니다. 오늘은 40장 영어 학원이 없어지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준이랑 영신이가 영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고요. 그때 한준이가 영신이에게 에두비와 구글 AI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공부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에두비를 통해 영어 코칭을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에두비 바로 가기를 한 다음에 제가 학교에서 배우는 지문을 미리 좀 준비를 해서 붙이기를 했습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가가지고요, 영어 코칭을 선택하시고요, 중간에 있는 이 영어 장문 코칭을 한번 부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문장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번역을 한 다음에 그 문장마다의 문장 구조와 문법에 대한 부분을 우선 분석을 해줄 거고, 그리고 뭐 구문이나 아니면은 어휘 이런 부분까지도 보여줄 텐데요. 일단 문장 다 나오면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번역한 부분과 문장 구조나 문법 분석들을 해줬는데요. 우리 친구가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혹시 뭐 관계대명사에 대한 뜻에 대한 용법이나 최상급에 대한 표현들, 아니면 전치사구나 명사, 수식을 역할하는 데 있어서의 좀 궁금증이 있거나 아니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을 때, 그때 한준이가 보여준 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구글 AI 스튜디오입니다. 이 AI 스튜디오에서는 대화를 통해 갖고 코칭을 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우측 상단에 스트리밍이 있고요. 여기 스크린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보셨을 때 스크린을 클릭하게 되면 이제 화면 안에서 지금 필요로 하는 게 에두비잖아요. 에두비를 클릭한 다음에 공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화를 하면 됩니다. 지금 나와 있는 지문에서 내가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하려고 그래. 그 질문에 대해서 지금부터 답변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지 질문해주세요. 상세히 답변해드릴게요. 첫 번째 문장을 봤을 때 그 첫 번째 문장 안에 조동사 can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능력이라고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잘 이해가 안 가거든. 그 부분을 한번 설명해 줄래? 아, 네. 조동사 can은 문맥에 따라 능력이나 가능성을 나타낼 수 있어요. 여기서 can increase는 규제가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즉, 반드시 증가시키는 것은 아니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죠. 자, 이번에는 보고서 내용을 가지고 한번 다시 한번 AI 스튜디오를 이용해 볼게요. 경제 인플레이션의 현상의 발생 원인이랑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 변화에 대해서 연구 로드맵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가시면 교육 연구가 있고요. 교육 연구 아래쪽에 인문학 연구 로드맵이 있는데, 로드맵을 통해 갖고 연구에 대한 방향성을 한번 AI 스튜디오랑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 연구 주제 추천 라인에서 현대사회의 인플레이션이 사람들의 소비 습관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뭐 창의적 접근법, 데이터 수집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들, 연구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이나 협업이나 피드백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토론에 대한 부분을 가져갈 때 찬반 토론을 일단 추천하는 부분을 가지고 연구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다시 코칭을 구글 AI 스튜디오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에두비 이 부분을 공유하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네, 알겠습니다. 내가 경제 인플레이션 현상에 대해서 연구 로드맵을 구성을 했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하면 답변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구 로드맵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해드릴게요. 여기 데이터 수집 방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데이터 수집 방법에 대한 거에서 설문조사나 통계 자료 수치에 대한 부분을 정보를 말하는데, 그러면 설문조사는 어떤 형식으로 하면 좋고 통계 데이터를 분석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면 좋을까? 설문조사는 인플레이션이 소비자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침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좋아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인식, 소비 패턴 변화, 구매력 변화 같은 구체적인 문항들을 포함하면 좋겠죠?
그리고 통계 데이터 분석 기준으로는 시계열 분석을 통해서 인플레이션 추이를 살펴보고요. 회귀 분석으로 인플레이션과 소비 패턴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볼 수 있어요. 이런 방식들을 활용하면 더 깊이 있는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회귀 분석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수학의 공식들은 어떤 게 있어? 회귀 분석에는 주로 선형 회귀 분석 공식이 사용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y는 ax 플러스 b인데요. 여기서 y는 종속 변수, x는 독립 변수, a는 기울기, b는 절편을 나타냅니다. 다중 회귀 분석에서는 독립 변수가 여러 개가 되고요. 이런 공식들을 활용해서 데이터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데 사용하죠. 오케이, 이해했어. 그러면 협업과 피드백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찬반 토론을 추천해 줬는데 이 찬반 토론 말고 다른 토론 형식으로 좀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네, 찬반 토론 외에도 원탁 토론이나 패널 토론 같은 다른 형식으로 구성할 수 있어요. 원탁 토론은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면서 다양한 관점을 탐색하는 데 좋고요. 패널 토론은 전문가들이 특정 주제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을 진행하고 청중과 질의응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토론 방식을 활용해서 연구 내용을 더 풍부하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제가 보여드린 40장의 영어학원이 없어지겠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좀 이해가 가십니까? 인공지능 LMM을 통해서 에두비를 통해 코칭을 받거나 영어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보고서나 로드맵까지도 분석을 할 수가 있고, 그 분석한 내용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된다라면 AI 스튜디오에서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소통을 해나가면서 지식의 발전성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을 오늘 설명을 해드렸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또 41장을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